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이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참 밖에 나가면 건강 걱정도 한가득이지만 우리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해 사고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에는요. 안심할 수 없는 상해 사고 대비할 수 있는 플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혈관 질환 보험을 주제로 또 이대 질환 보험의 대비법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움되는 보험 정보 얻어가시고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성훈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혈관 질환 보험 알아볼게요. 나이가 조금만 있으신 분들이 혈관 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오늘 보험 좀 괜찮은 거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은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봄같이 이렇게 환절기가 이제 되면서도 이 혈관 질환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걸 좀 조심해야 되고 대비하지 않으면 참 낭패를 보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낮에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은데 또 밤 되면 춥고 이래가지고 혈관도 놀랄 것 같거든요. 네. 이 갑작스럽게 겨울에 뭐 등산을 가셨다가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뭐 다 혈관 질환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혈관 질환이 얼마나 흔할까요? 그래요. 그거를 좀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3대 질환이라고 하면 암, 뇌, 심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것에 대한 발병률이라든가 뭐 치료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일단은 3대 질환 하면 암인데요. 그 중에서 암이 사실 사망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혈관 또 뇌혈관인데 요새는 그 이제 폐렴이 하나가 이제 3위로 이제 뛰어서 이 그 뇌혈관 같은 경우가 이제 3위냐 4위냐 이 정도지.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암, 뇌, 심이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3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 치료비를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이 3위의 세 가지 질병 중에서 암이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치료비 내용만 보면 약간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치료비 내용을 보면요. 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700, 한 2,8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들고요. 그다음에 심혈관질은 한 4,800만 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넘게 든다는 어떤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뭐 그만큼 치료를 자주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암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 치료의 그 어떤 치료 그 방법도 많이 돼 있지만 네. 일단 한번 치료를 하면은 완치력도 높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면은요. 사실은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대신에 심혈관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리고요. 또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많은 발병률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병률이 나오는 대신 또 2차, 3차 이렇게 재발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병원 치료비는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그 나이를 보면요, 발병 나이를 보면 네. 그 세계가 거의 대부분이 한 50대
50대 한 초반 정도면은 아마 다 나온다고 보니까 예. 일단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치료비가 일단 암보다는 다른 게 좀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게 발병률이 2위냐, 3위냐, 3위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결국 돈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대비가 저는 필요해 보여요. 네네, 이거 지금 다음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암보다도 돈이 많이 들긴 하나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면은요, 일단 그 치료비 그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50대나 54세 정도는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다가 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하다가 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70세를 기점으로 암보다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한 그 치료비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80세 이후에 가면 기본적으로 뇌혈관 질환이 거의 그 암이랑 붙어 있는 그 치료비 내역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암보다는 기본적으로 뇌혈관, 심혈관 쪽의 어떤 질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 그래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중년이 넘으신 분들 많은데 나 암보험만 좀 들고 있었는데 불안하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왜 그렇게 이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건지 궁금한데 원인이 뭐예요? 자,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혈관 질환을 하게 되면 결국은 혈관이 제대로 흘러야지 혈액이 흘러야지 산소가 공급이 돼서 좀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 안에 여러 가지 문제, 혈전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혈관 내벽에 이런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가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끈적끈적해지고요. 그렇죠. 이게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끈적해져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형태를 죽상경화라고 하거든요. 들어봤어요. 죽처럼 된다고 해가지고 예. 죽상경화고요. 그러다가 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그 죽처럼 됐던 게 딱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딱딱해지면서 혈관을 막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동맥이 경화가 됐다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어떤 명칭을 쓰게 돼 있는데 아마 죽상경화는 잘 모르시고 동맥경화는 아마 많이 들어보시는 사람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다른 질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우리 몸을 오래 쓰다 보니까 녹이 쓰는 것처럼 정도의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혈관 질환 중에서도 이 죽상경화가 동맥경화인데 지금 이걸 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치료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일단 주요 질병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심장 질환에는 일단 죽상경화 같은 경우는 협심증을 볼 수가 있어요. 협심증이 결국은 막혀가지고 기본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져가지고 혈액이 제대로 공급을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해지고 심장 활동이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가슴에 통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돼서 이 협심증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협심증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동맥경화. 죽처럼 딱딱해진 죽상경화가 아니라 이제는 딱딱해져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죠. 그러면 결국 심장으로 가는 피가 흐르지 못하게 만들면 심장에 괴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심근경색이든 협심증이든 뭐 동맥경화든 다 자주 주변에서 들어본 것들인데 이게 다 혈관이 맞습니다. 막히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심장뿐만이 아니라 뇌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네. 있잖아요. 그럼 뇌 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전에 이런 이제 심장 질환에 걸리실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옛날 같은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거의 죽상경화를 잘 몰라요. 요새는 조기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죽상경화를 많이 이렇게 찾아내기 때문에 네. 조기 우리가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나 답답하면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결국은 예.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관열 수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보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째서 결국은 여기 지금 표에 나타나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혔기 때문에 그 관상동맥을 따로 떼어서 옆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하는 시술. 결국은 네. 그거는 개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관열 수술을 했는데 요새는 조기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죽상경화 상태에서 협심증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카테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비관열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스텐스 삽입 수술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뭐 금방, 비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금방 그렇게 간단한 수술, 시술을 통해서 맞습니다. 치료가 가능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기 진단이 굉장히 좋고요. 조기 진단을 함으로써 이런 수술 방법도 굉장히 선진화가 돼 있고 좋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관상 동맥 와서 완전히 심근경색까지 가지도 않고도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뇌 쪽도 이제 네. 이어서 볼게요. 네, 여기는 뇌 또 쪽은요. 어떤 그렇죠. 문제가 생겨요? 자, 뇌 쪽은 결국은 뇌에 들어가는 피를 막힘으로써 결국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혈액에는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산소를 공급해요. 산소가 네. 공급이 안 됨으로써 뇌에 경색이 일어나는 거죠. 마비 증상. 우리가 흔히 뇌경색 같은 경우는 막힘으로써 우리가 뭐 전신 마비가 온다거나 중풍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 혈관 질환의 일종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막히다 보면 결국은 터져버리거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뇌출혈, 이게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터져버리는 바로 뇌출혈이 발생해서 상당히 큰 수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뇌출혈이었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혈관 질환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걱정하던 이런저런 질병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보험으로 이걸 한 번에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 보험으로 이제 한 번에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뇌혈관 진단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의 또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뇌동맥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뇌동맥이 흐르면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풍선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어느 약해진 부분에 그 피가 이렇게 흐르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뇌동맥류가.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 부풀어 오르는 걸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럼 파열이 일어나죠.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그 뇌동맥류 혹시 아나운서님 꽈리 수술 받았다, 뇌 꽈리 수술 받았다만 말을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들어보기는 이게 했어요. 바로 꽈리 모양이잖아요. 아, 이게 그거군요. 그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로 살짝 이거 끊어내는 수술을 해버리면 뇌출혈까지 가는 거를 막아주는 현상이죠. 이게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졸중이나 뇌출혈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런 뇌동맥류 어떠한 이런 꽈리 이 현상이 날 때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그 치료비나 진단비를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픈데 내가 가입한 진단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나왔을 때도 다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 그 플랜 이제 볼게요. 네, 어떤 한번 거예요?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요 이렇게 진단비 쪽에도 이렇게 보면 당연히 뇌혈관 진단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다음에 뭐 허혈성 질환 심장 수술비라든가 진단비 다 탑재했고요. 여기에 뇌전증하고 심근병증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던 거는 혈관 질환이잖아요. 근데 뇌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흔히 얘기하는 간질이라든가 또는 심장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정맥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뇌전증이나 심근병증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혈전용해 치료제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그 혈관 내에 혈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빨리 없애는 게 좋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바로 그 혈전 용해제를 치료비를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또는 이제 암의 가장 그 기본인 표적 항암 치료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는 어떤 플랜을 만들었는데요. 보험료를 보면 한 40대는 한 2만 원대가 가능하고요. 오, 예. 50대는 5만 원대, 60대는 한 10만 원이나 한 7만 원대가 나오지만 6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담보가 전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과연 내가 담보를 얼마만큼 어떻게 운영을 하냐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술비입니다. 왜냐하면 진단비하고 수술비는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수술비는 반복으로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뇌동맥류라든가 또 심장에 협심증이 와가지고 스텐스 삽입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몇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진단비는 한 번밖에 마시지만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그 2대 진단에 대한 준비할 때는 진단비보다는 수술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사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이런 2대 진단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나온 어떤 그런 상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심내혈관 장애 진단비라든가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 2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비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단비를 받기는 좋기는 한데 여기 심내혈관 수술비 같은 경우가 바로 200만 원밖에 탑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스텐트 스타비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수술할 때는 이 200만 원씩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도 A사와 비교해서 B사도 뭐 그다지 이렇게 뭐 싸다고 볼 수는 없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A사랑 B사 중에 좋다는 수술비 가져가려면 왠지 A사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벌써 알으셨네요. 원픽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원픽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A사를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수술비에서는요. 아니 2대 진단은 특히 혈관 질환에서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수술비입니다. 혈관 질환은 수술을 한 번에서 끝나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대 진단을 꼭 혈관 질환에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술비를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공부해 봤습니다. 협심증에 심근경색에 동맥경화까지 자주 들어봤는데 이게 모두 혈관 질환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 혈관 질환이야말로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이 수술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요. 저렴한 금액으로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A사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김성훈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좋은 보험 찾아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나들이 갈 때 혹은 외출 계획 세우실 때 꼭 미리 생각해야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하게 좀 잘 가입할 수 있을지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플랜 A 안미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길고 굉장히 추웠다고 느껴지는데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나들이도 못 가고 여행은커녕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아쉬웠을 텐데요. 이제 햇살이 따뜻해지는 봄이 오니까 뭔가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도 하고 싶고 봄나들이도 나가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듯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위험 요소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난다. 이랬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그걸로 피해를 많이 볼까요? 예, 봄철이 되면 나들이로 인해서 많은 상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해 사고에 대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꼼꼼하게 잘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사고, 이 상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상해 사고라고 하는데요. 보시듯이 이렇게 상해 사고에는 굉장히 종류도 많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교통사고, 화재사고, 감전사고, 그리고 낙상사고, 그 외에도 레저사고나 반려견 사고, 폭력사고 등이 모두 상해 사고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에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많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나마 평일에 점심시간에 이 누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없고 그래도 조금은 좀 피해는 입었지만 크게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그 유독가스가 그 온 건물을 꽉 채우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저희가 출근할 때 되면은 그 가스 냄새에 굉장히 두통도 일어나고 굉장히 좀 많이 좀 괴로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제 이런 화재 사고라는 것이 남일이 아니구나.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고들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방심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결코 지금 보시듯이 이러한 상해 사고들은 모두 우리 일상 속에 너무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또 이런 낙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층을 불문하고 다들 이렇게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긴 한데 특히나 고령이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에는 이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연세 드실수록 꼭 이거는 저렴하니까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한 요즘에는 좀 질 좋은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 위해서 많은 레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많은 레저 활동 중에서도 이런 그 레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반려견 사고,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뉴스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그 반려 인구가 1000만을 넘었다고 하죠. 예, 그런데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그런 반려견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이게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집을 나설 때면 항상 엄마가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런 말씀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교통사고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교통사고 발생이 5.7%나 증가를 했고요. 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이 5.8%가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하루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하루에 600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이면 22만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늘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아니면은 걸어 다닐 때도 조심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 역시 절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낙상 사고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어떤 특별한 위험 지역에 가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연령층을 보면 전 연령층이 모두 이런 낙상 사고에 그런 발생하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급격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꼭 상해보험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준비하시면은 물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이 대비가 되어야만 안심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연령이 높아지다 보면 저희가 무슨 반사신경이라든가 운동신경들도 좀 많이 둔해지잖아요. 그리고 근육도 많이 손실되다 보니까 그냥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그냥 이런 큰 사고가 났다, 골절이 됐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게 넘어져서 팔에 기부스를 했다고 이제 수술 후에 팔에 기부스를 했다고 해서 집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집에 있는 그 전구를 갈다가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전구를 갈다가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서 그 팔이 부러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이 전구 정말 비싼 전구야 라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집콕 생활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활동을 많이 자제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집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 밖에 안 나가면 안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라고 있는데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주택, 즉 집에서 이런 상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55.5%나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상하셨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집에서 내가 정말 익숙하고 나만의 공간인데 이 집에서 사고 나는 확률이 55.5%라고 하고요. 이 주택에서는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낙상 사고라고 합니다. 제 친구처럼 아니면 또 왜 그 욕실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워서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신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주택에서 일어나는 낙상 사고가 74%나 되고 이렇게 낙상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신체 골절 사고가 44.2%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좀 많이 다치는 부위, 신체 부위를 보면 고관절 그리고 다리 손상이 34%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이 고관절이 한번 다치시면 못 일어나시고 나중에 이렇게 뭐 아주 안 좋은 일을 겪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은 안전하다,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런 상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10년 새에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2.6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꼭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 거의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선천적인 장애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장애 요인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활할 때 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도 조심하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주요 손상 원인을 보면 가장 큰 것이 추락, 낙상, 이것이 37%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32%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마트라든가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장애인 주차장이 굉장히 좀 많아진 부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꼭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 큰 장애가 아니더라도 신체의 어떤 일부에서 내가 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장애인으로 이런 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보험, 상해 보험은 가장 큰 어떤 보장 중에 하나가 이 상해 후유장애 3% 이상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단 이 후유장애라는 것은 상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후유증을 안고 있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그것이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3% 혹은 뭐 어떤 증권에서 50%, 80%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3%가 좋은 건지 아니면 80%가 좋은 건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것은 쉽게 내 신체의 일부 중에서 내가 3%의 어떤 장애를 앓게 됐을 때도 그때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다른 상해 사고로 인해서 눈에 어떤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으시게 되면 1억 보장으로, 1억 가입으로 그 계산을 했을 때 두 눈이면 이제 1억을 다 보상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쪽 눈의 시력을 잃으셨다라고 해서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50%, 즉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시는 겁니다. 또한 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어깨뼈가 예전과 다르게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15%, 즉 뭐 1,500만 원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손목 역시 양쪽 손목에는 100% 그리고 디스크 역시 최고 20%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해 후유장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보장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후유장애 1억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1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상해 수술 역시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상해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면은 20만 원, 매일 20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에 코로나 입원이라고 되어 있죠. 코로나처럼 특정 감염병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매일 입원비 5만 원씩 나오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이 보험에서는 좀 특이한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후유장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보장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연령별로 보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40세, 50세, 60세 다 통틀어도 2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예, 10,000 원 후반대로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약 2만 원 안팎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밖에서만 꼭 위험 지역에 가야만 상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 내에서 상해 사고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이런 상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후유장애 3% 이상을 그거 외에도 뭐 저렴하고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상해 진단비, 골절 진단비, 뭐 수술비, 그리고 그 외 입원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정 감염병 입원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5만 원씩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위험 요소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상해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이제 외출을 할 때 언제 아차하고 사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집이라고 안전할까요? 집에 계셔도 특히나 나이가 있으셔서 뼈가 좀 약하신 어르신분들은 집에서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확 미끄러지셔가지고 상해로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조금만 다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3% 이 상해 후유장애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 10,000원대에서 아무리 비싸도 2만 원대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렴한 보험이라서 몇 가지 좀 질문 통해서 더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상해 후유장애 3%부터 우리가 일정 진단을 받아서 보상을 받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또 다쳤을 때는 그런 보상 못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혹시라도 만약에 한 번 받았는데 그 외에 또 주겠어라고 생각해서 이 보험은 별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예, 이 상해 후유장애는 뭐 이거 상해 후유장애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설명드린 이 보험은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 번 골절당해서 뭐 보장을 받으셨으면 그 외에 또 다른 곳에 또 골절이 되거나 뭐 다치실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도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마음 놓고 가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워낙 보험료가 저렴해서 한 번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복 보장, 여러 군데 다쳐도 보상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미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참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가 다치는 것도 결국 돈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월 10,000원에서 2만 원대로 집 안팎에서 내가 다칠 수 있는 모든 상해 사고에 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 몸도 지키고 돈 벌어가는 선택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상담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실시간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벌써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고민이요? 네. 네, 보험 상담하고 싶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본인 보험 문의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2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에 한번 리모델링을 하신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보험을 좀 바꾸셨을까요? 네, 제가 기존에 네. 보험이 있다가 저기 직장을 그만두면서 네. 보험을 해지했었거든요. 그러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면서 보험을 다시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새로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럼 증권부터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해 보시죠. 자, 40대 초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9년 꽤 오래전에 가입한 H사의 가족사랑 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A사의 상해 보험까지 5만 원 가까이 납입하고 계십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실손 종합보험을 제외하고 전부 보험을 해지했다가 상해 보험만 추가 가입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이 새로 가입한 보장은 어떤지 그리고 보장이 충분한지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한보라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두 가지 보험을 갖고 계신데 이미 다 해지하셨다가 이제 하나 가지고 계신 걸로 이제 보장 내용이 많지가 않고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후에 다시 또 쉬셨다가 취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요새 취직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시청자님 좀 능력자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앞으로 계속 경제 활동하면서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기도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시청자님 어떤 거를 정리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 일반적으로는 보험에 손을 많이 대고 계십니다. 맞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만약에 암처럼 큰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적금을 깨거나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이 손해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하고 또 심지어는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해지할 때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장이 어떤 건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좀 우선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보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H사의 가족사랑 보험입니다. 2009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보험에 이제 실손보험이 있어가지고 이 보험만 남기고 이제 다른 보험은 다 해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요. 암, 뇌, 심장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가입하셨을 당시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뇌나 심장에서 가장 넓은 보장 범위였어요. 그런데 2018년 6월부터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으로 보장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뇌에 꽈리가 생기거나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은 협심증 같은 병이 걸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장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확대를 하시고 적은 보장 금액은 조금 넓혀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실손 의료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요즘 뉴스나 보도자료 통해서 이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그런 내용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뉴스에서 봤는데 근데 저는 병원에 잘 가지도 않는데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시죠. 맞아요. 이게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1세대 구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보험은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데요. 이 보험에 이제 실손 입원 의료비가 1억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기준인 5천만 원의 2배이지만 갱신이 될 때 또 오르는 폭이 한 2배 정도 돼서 체감되는 그 보험료 인상 폭이 좀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보험료가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기는 하지만
본인의 부담금 전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또 이 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청자님 병원도 잘 안 가시고 아프시지도 않다고 하시는데 이 보험 계속 돈 내는 거 오르고 있으면 좀 억울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보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료는 현재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사의 상해보험인데요. 시청자님, 이 보험 혹시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전화로 연락이 와서 보험료도 3,000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딴 거 같아서 가입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가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 아주 저렴한 비용인데요. 사실 이 3,000원이라는 비용으로 보장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다양한 보장 내용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을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골절, 화상 진단비를 좀 추가하셨고 여기에 수술비가 조금 더 보완된 정도밖에 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장이 좀 다양하지가 않고 보험료 대비 이제 가성비가 좋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보험을 이제 정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입하신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같이 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A사의 보험은 정리하시고 그리고 H사의 보험은 기존의 보장은 유지하시되 실손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셔서 하시고 이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소개드리는 새로운 보장으로 보험을 준비하셔서 이제 40대 초반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건강이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존에는 지금 암이 1,000만 원밖에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 비용이 이제 적었던 거를 진단비를 조금 강화했고요. 그 중에 유사암 보장 금액을 높였는데 기존에도 있었지만 금액을 조금 높였고요. 그리고 여성에게서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갑상선암이 이제 이 유사암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 이 부분도 같이 보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이라고 해서 암 세포만을 공격해서 치료할 수 있는 현재 항암 치료할 때는 암세포랑 정상세포를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구토를 하거나 머리가 빠지거나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조금 인간적인 모습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표적 항암 치료를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랑 심장도 아까 이제 보장 범위가 조금 좁았다고 했던 거를 뇌혈관 그리고 심혈성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비를 조금 확대했고요. 그리고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하신다면 2대 질환에 대한 준비도 조금 해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수술비를 조금 보완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각종 수술비 등을 제가 조금 추가를 했는데요. 수술은 실손 의료보험으로도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 실손 보험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오르고 갱신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진화된 의료기술이 계속 들어오고 발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술비는 진단비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서 진단을 꼭 병원에서 받지 않으시더라도 수술만 하게 되면 바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년에 우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실금, 그리고 백내장, 그리고 하지정맥류와 같은 생활 속 질환부터 그리고 그 주요 장기, 뇌나 심장에 대한 수술까지 전반적으로 보장을 해주니까 이 진단비랑 같이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참 좋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보험료는 12만 5천 원, 그리고 기존에 내셨던 보험료랑 합치면 한 14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기존에 내던 보험료에 비해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보장만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존의 것을 보완을 해서
꼭 필요한 보장으로 충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연락 한번 주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르는 실손보험은 전환을 하시면서 얼마 전에 그냥 저렴하니까 가입했던 네. 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40대이시니까 앞으로 아플 때 쉽게 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채워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좀 힘들다고 보험부터 해지하시면 진짜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을 주셔가지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그리고 좀 든든한 안전장치 마련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50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꼭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건가요? 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김성훈 전문가님, 저도 뭐 자동차나 운전자나 같은 보험 아니야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헷갈려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을 아직도 헷갈리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해서 가입한다고 일단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일예로 어저께 저한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셨어요. 아침에 갑자기 추돌 사고가 났는데 어저께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나 어떻게 상대방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운전자 보험에서는 나갈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 가벼운 거니까. 자, 운전자 보험은요. 만약에 중과실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중앙선을 침범했다 아니면 횡단보도 여러 가지 이런 사고에 14대 중과실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랑 형사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 이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 합의 처리 지원금이라고 큰 사고가 났을 때 1억 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 연락을 하면 보험회사가 1억 원 한도에서 그 상대방 합의를 봐주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해가지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엔 최대 벌금이 3천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벌금도 이 운전자 보험에서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형사 이권이 되면은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변호사 선임 비용도 2천만 원까지 해서 실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혹시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병원에 갔다 그러면 자동차 부상 처리금까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대신 자동차 보험은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상대방이 어떤 다치거나 이런 거를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상을 해주는 어떤 그런 거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헷갈리시진 않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으셔도 정말 나를 위해서 가입해야 되는 건 운전자 보험이다. 즉 운전을 하시면 그냥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